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해보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의 초기 분석 결과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명도는 낮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변이가 처음 발생한 남아공의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사망률이 높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그 지역의 의사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염성이 조금 높더라도 치명률이 낮으면은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걸림돌이 안 될 것이다라고. 제 말 그대로 현재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심각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FDA는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을 간소화하는 방안까지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더 높아지고 델타보다도 우세종이 되는 그 순간 이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까지도 빠르게 간소화가 되고 시중에 나오면은 우리는 이 마스크가 없는 삶으로까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염성이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도 전염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세종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증상이 얕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과거의 독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사회는 정상화로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는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꼭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지속해서 시장과 연동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중국 헝다리스크 12월에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했는데 결국에 터졌습니다. 지금 디폴트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엮여가지고 중국의 다른 부동산 업체들 또한 이게 파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증시에 영향을 일시적으로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경기 영향을 조금 크게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지급 준비율을 전격 인하한다라고 하거든요. 시중에는 약 222조의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수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TI 기준으로 69.49달러로 4.87% 올라갔고요.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고 달러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졌죠. 근데 이전에도 이제 시장 분석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달러의 헤지용으로 비트코인을 하나의 포지션으로 잡아가는 헤지펀드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테이퍼링을 앞두고 달러가 점점점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헤지용이라고 했잖아요. 이 숏의 영향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돼가지고 조금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곤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달러가 강세를 점점점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금 가격도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이 가상화폐 쪽도 한동안은 조금은 조심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AI 쪽, 이 관련주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확장을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다? 관련주들 체크해봐라. 자, 그리고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보험의 가입을 어떻게든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손해율이 높다라는 것은 영업이익에 직관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보사 쪽은 한동안 좀 피해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하는데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조선업 자체가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뉴스이며 우리는 조선 쪽도 조선 쪽인데 그 안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자재 쪽들도 한번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미국 치매 치료제 나왔는데 효능 논란 계속 있어 왔죠. 지금 한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임상 3상을 이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 쪽에 치매 관련해서도 쭉 봤으면 좋겠고 5G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이외에도 5G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쪽도 한번 보면 좋겠고요. 화학주 바닥을 쳤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대체육 등등
다양한 부분에 엮여갖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을 지금부터 수급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해봤을 때 다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조심을 조금씩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있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옆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주들이 배당의 매력을 풀풀 풍기면서 올라가는 가운데 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꽉 잡고 이제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란 말이죠.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뭡니까? 배당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이 카카오뱅크 역시도 성장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배당 매력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같은 은행주다라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은행주들 올라가는 그 시기가 되게 된다면 카카오뱅크 또한 역시나 매력적인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그 은행주가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매력적인 상황이 언제인데 이 미국의 금리가 꿈틀꿈틀 할 때, 그때가 가장 크게 매력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미국의 금리 자체가 지금 당장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테이퍼링부터 먼저 진행이 되겠죠. 이 개별 종목 분석 전에 항상 그 이전에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랑 환율 이러한 부분이란 말이죠. 뭐 어떤 종목엔 영향을 크게 안 미칠 수 있겠지만 은행이나 증시에는 굉장히 큰 영향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랑요 현재 차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 정도로 은행주랑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FOMC 회의 열리죠. 여기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엔 이제 금리 인상까지 갈 거예요. 지금 시카고 선물거래소였나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내년 6월달 미국에서 금리 인상 1회 가능성에 대해서 40%대 얘기하고 있고요. 2회 가능성에 대해서 20%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2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1회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반반이죠. 국채나 그 이전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든 떨어가든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국채 금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대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내놓은 상황이다란 말이죠. 시중금리가 왔다 갔다 해주면은 예대마진이 주요 수입원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수급 한번 보자면 최근에 외국인은 조금 사고팔고 반복하더라도 사는 모습을 훨씬 많이 보여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연기금 역시도 계속 사다가 조금 주춤했지만 오늘 다시금 플러스를 이어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투자의 그 매수의 주체가 확실하게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진짜 다음 주 FOMC에서요 테이퍼링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소리 나오면은 은행주는 결국 미국 쪽 금리랑 연동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에요. 한국의 영향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주로 미국 쪽의 영향을 받아서 왔다 갔다 했고 신흥국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을 계속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전략 대응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때 이제 차트도 한번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당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월봉이나 연봉은 볼 게 없긴 해요. 자, 일단 11선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올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골든크로스 21선, 61선 나오고 11선도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저는요, 만약에 이 카카오뱅크를 본다면 이 61선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계속 안 팔고 볼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물론 위로 올라가주게 된다면 21선과 61선의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전략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요. 이 위에 있는 한 팔면은 그거는 다 본 것 같아요. 곧 있으면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은행주들 꿈틀거린다라고 하는데 그냥 편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강요하거나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은행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요 정도만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매수 타점으로 봐도 되게 좋은 자리다라고 봐요. 자, 그냥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그냥 이 아래로 빠지는 거 아니면은 홀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카카오뱅크 마치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 영상이 길어질까봐 못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내일 영상이나 내일 모레 영상에서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풀도록 할 테니까요. 카카오뱅크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